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모델링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의 3D 장면을 만들려면 최소한 모델과 재료, 그리고 조명의 핵심 3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 중에 실물을 모방하거나 추상적인 물체를 상상해서 만든 모양을 모델이라고 하고,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3D 뷰포트 편집기는 3D 장면을 구성하고 편집할 수 있는 블렌더에서 가장 주요한 편집기 중 하나입니다. 새 파일을 시작하면 장면에 3개의 기본 오브젝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연출될 구도와 앵글을 설정하는 데 사용하는 카메라 오브젝트와 렌더링하면 실제로 보여지는 오브젝트인 메쉬 오브젝트, 여기서 렌더링이란 3D 장면을 2D의 이미지로 만드는 것을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쉬를 비춰줄 조명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3D 뷰포트 편집기는 오브젝트의 위치나 회전 등의 속성을 시각적으로 편집할 수 있게 해주는 편집기입니다. 블렌더에서 오브젝트는 규격화된 범용의 빈 컨테이너로 보시면 됩니다. 이 빈 컨테이너에 실제 내용물인 오브젝트 데이터가 담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데이터 블럭이라고 하는 여러 종류의 단위 데이터로 관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선택된 조명 오브젝트는 빈 오브젝트에 라이트라는 오브젝트 데이터를 담고 있어서 조명 오브젝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와 라이트는 모두 데이터 블록의 한 종류입니다. 아웃라이너는 장면에 포함된 모든 오브젝트를 목록으로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브젝트의 왼쪽 삼각형을 눌러보면 오브젝트 안에 오브젝트 데이터가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큐브의 오브젝트 데이터인 메쉬 데이터 블록 안에는 재료의 데이터 블록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료에 대해서는 차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들은 다시 컬렉션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묶였는데, 컬렉션은 이전 버전의 레이어와 그룹의 기능을 통합하고 개수 제한과 이름을 붙일 수 없었던 이전 레이어의 한계를 없앤 기능입니다. 컬렉션의 자세한 사용법은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와 컬렉션 목록의 오른쪽에는 여러 개의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각 아이콘들은 켜기 또는 끄기 기능을 가졌는데, 이 중에 눈 모양 아이콘을 끄면 해당 오브젝트가 화면에서 숨겨집니다. 하지만 렌더링은 됩니다. 다음 화살표 아이콘을 끄면 해당 오브젝트를 화면에서 마우스를 사용해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대신 아웃라이너에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모니터 모양의 아이콘은 이전 버전에는 없던 기능입니다. 오브젝트를 뷰포트에서 비활성화시키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게 숨기기 기능과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직 매뉴얼에도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아 확실한 기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을 끄면 해당 오브젝트가 화면에는 보이지만 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렌더링된 이미지에는 해당 오브젝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씬 컬렉션은 다른 컬렉션은 물론 컬렉션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마스터 컬렉션입니다. 선택된 오브젝트의 속성뿐만 아니라 장면의 속성 값도 속성 편집기에서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선택된 오브젝트의 속성은 오브젝트 탭에서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고, 오브젝트 데이터의 속성은 오브젝트 데이터 탭에서 확인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데이터 탭은 탭의 아이콘과 탭의 내용이 데이터 블록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현재는 선택된 오브젝트의 데이터가 메쉬이기 때문에 메쉬의 속성들이 표시되는데, 카메라를 선택하면 탭의 아이콘도 카메라의 모양으로 바뀌고 내용도 카메라 데이터 블록의 속성을 표시합니다. 조명 오브젝트를 선택해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데이터 탭의 아이콘과 내용이 바뀝니다. 선택된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장면 자체에 대한 속성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렌더 탭에서는 렌더링 엔진을 바꿀 수 있는데, 블렌더에는 기본적으로 세 종류의 렌더링 엔진이 있고 그 중에 EB 엔진이 기본값입니다. 각 렌더링 엔진의 특징과 차이점은 다음에 알아보고 당분간은 EB 엔진만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탭에서는 렌더링될 이미지의 해상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값은 가로 1920픽셀에 세로 1080픽셀의 풀 HD 해상도입니다. 한 장의 이미지가 아니고 애니메이션 무비로 렌더링할 경우 렌더링할 범위와 초당 재생 프레임 수인 프레임 레이트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속성들에 대해서도 다음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빈 컨테이너 역할의 오브젝트 안에 실질적인 내용물인 오브젝트 데이터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우에 따라 컨테이너의 위치와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경우도 있고 내용물을 직접 꺼내서 편집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블렌더는 이런 경우를 모드로 구분하는데, 헤더에 보면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자체의 속성을 변경할 때는 오브젝트 모드를 사용하고, 오브젝트 데이터를 편집할 때는 편집 모드를 사용합니다. 메쉬의 편집 모드에서는 메쉬의 구성 요소들을 이동시키거나 회전하는 등의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모드와 편집 모드 사이를 전환하고 싶을 때는 단축키 탭 키로 두 모드 사이를 전환합니다. 헤더의 모드 전환 메뉴처럼 선택 가능한 모드 중 하나로 바꾸고 싶다면 단축키 컨트롤 탭 키를 이용해서 모드 전환 파이 메뉴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 메뉴는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에서 호출되기 때문에 헤더의 메뉴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환경 설정 창의 키맵 탭에서 탭 4 파이 메뉴의 체크를 켜면 단축키 탭 키와 컨트롤 탭의 역할이 서로 바뀝니다. 그래서 탭 키를 누르면 모드 전환 파이 메뉴가 호출되고, 컨트롤 탭을 누르면 오브젝트 모드와 편집 모드 사이를 전환합니다. 여러 모드를 자주 전환해야 하는 분들은 사용하시면 편한 기능입니다. 사용 가능한 모드의 수는 오브젝트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카메라 오브젝트의 경우는 오브젝트 모드만 가집니다. 대신 오브젝트 데이터의 속성은 속성 편집기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명 오브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면을 구성할 때는 블렌더에서 제공하는 기본 오브젝트를 추가한 뒤에 이 오브젝트를 변형해서 원하는 장면을 만듭니다. 장면에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방법 중 하나는 헤더의 추가 메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장면에 추가할 수 있는 많은 수의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좀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단축키 Shift A를 눌러 마우스 포인터 위치에 추가 메뉴를 팝업 메뉴로 호출하는 것입니다. 이 팝업 메뉴의 내용은 헤더의 추가 메뉴와 완전히 같습니다. 첫 번째 구분선 위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은 렌더링 되는 오브젝트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래에 있는 오브젝트들은 렌더링 되지 않지만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오브젝트들입니다. 오브젝트를 추가해보면 좌표축 가운데에 오브젝트가 추가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운데 십자 표시처럼 보이는 3D 커서가 있는 위치에 오브젝트가 추가된 것입니다. 3D 커서의 위치는 화면을 Shift 우클릭하면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브젝트를 추가하면 이 3D 커서의 위치에 오브젝트가 만들어집니다. 3D 커서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위치를 표시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툴바의 도구들은 여러 중 하나만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도구에 따라 마우스의 사용 방법이 바뀝니다. 그리고 모드에 따라 사용 가능한 도구도 달라집니다. 도구를 바꿔보면 탑바의 두 번째 줄 내용이 바뀝니다. 여기에 표시된 내용들은 현재 선택된 도구의 옵션들입니다. 도구 버튼의 오른쪽 아래에 삼각형이 표시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도구들은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르고 있으면 추가 도구들이 표시됩니다. 현재 선택된 도구는 박스 선택 도구인데, 이 도구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화면을 좌클릭 했을 때 박스가 그려지고 그 박스 안쪽이 선택 영역이 됩니다. 이때 옵션에 따라 선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지금처럼 새로운 이 선택된 상태에서는 박스 선택을 하면 박스 안으로 들어온 오브젝트는 선택되고 나머지는 모두 선택 해제됩니다. 옵션을 추가로 바꾸고 박스 선택을 하면 박스 안에 들어온 오브젝트가 기존의 선택에 추가됩니다. 빼기를 선택하면 말 그대로 빼기가 되고, 차이를 선택하고 박스를 그리면 박스 안에 들어온 오브젝트의 선택이 반전됩니다. 다시 말해 선택은 비선택으로 비선택은 선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차를 선택하고 박스를 그리면 박스 안에 들어온 오브젝트의 선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선택은 선택,
비선택은 그대로 비선택입니다. 대신 박스 밖은 모두 선택 해제됩니다. 두 번째에 있는 커서 도구를 선택하면 화면을 좌클릭하는 것만으로 3D 커서의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도구는 마우스의 사용 방법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도구들의 자세한 사용 방법은 앞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툴바의 도구들은 단축키 Shift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에 팝업 메뉴로 띄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툴바의 도구들을 자주 바꾸면서 사용해야 할 경우 환경 설정 창에서 키맵 탭의 스페이스바 액션을 도구로 바꿔주면 도구 팝업 메뉴를 호출할 때 단축키가 Shift 스페이스바가 아닌 그냥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스페이스바로 작동하던 애니메이션 재생 기능은 단축키가 Shift 스페이스바로 교체됩니다. 블렌더의 이전 버전에서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오퍼레이터 검색창이 떴는데 지금은 단축키 F3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전 버전처럼 쓰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환경 설정 창에서 스페이스바 액션을 검색으로 바꾸면 됩니다. 저는 기본값인 재생을 사용하겠습니다. 박스 선택 도구와 관계없이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는 기본적으로 선택하고 싶은 오브젝트를 좌클릭하면 해당 오브젝트가 선택되고 추가로 선택할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오브젝트를 좌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의 빈 곳을 클릭하면 모든 선택이 해제됩니다. 단축키를 사용할 때는 Alt A 또는 AA를 눌러도 모든 선택이 해제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